조사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조정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보를 조사하고 정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 소다, 음료 앞에 다이어트, 무설탕이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고 제로 칼로리라는 단어가 붙기도 하는데요. 칼로리 제로, 다이어트나 우리 건강에는 어떨까요? 제로 칼로리라는 표기가 있다면 설탕 대신 어떤 성분을 넣었는지 확인도 필요하고 또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설탕, 0칼로리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와 같은 인공감미료, 슈가알코올 등이 0칼로리 음료에 자주 등장하는 설탕 대체품입니다. 슈가알코올이라는 말이 알코올이 들어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탄수화물 일종으로 설탕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가알코올 종류로는 글리세롤, 소르비톨, 이소말트, 락티톨,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과 같은 성분이 포함되는데요. 열매와 과일과 같은 소량의 식물성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당알코올입니다. 당알코올 중 입자가 작아 그중 위장계 관련 부작용인 복부팽만감, 가스 등이 가장 덜하다고 연구 보고된 성분은 에리스토르이라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탕 대체품으로 알룰로스가 있는데요. 알룰로스 자세한 설명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알룰로스는 대추나 무화과 같은 원료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인데요. 일부 연구에서 비만 예방 또는 복부지방 감소에는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알룰로스 같은 경우 한국과 미국의 경우 식품 첨가물로 사용이 허용되었고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들은 안전성 관련 연구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현재까지는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나 스크랄로스, 0칼로리 식품이 정말 우리 다이어트, 체중, 당뇨병 등에 괜찮을지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가 도파민 반응을 유도, 식욕을 증가시키고 단맛 수용체 등을 변경한다고 보고되기도 했었는데요. 인공감미료 관련 대립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 중 인공감미료 음료와 체중 관련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인공감미료 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가 편향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제로 콜땡에는 인공감미료 스크랄로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스크랄로스가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연구 보고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신체 염증 증가,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어 비만과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 또한 있었습니다. 또한 스크랄로스는 고온으로 요리할 때 사용하면 독성 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되기도 했고요. 물론 얼마나 섭취하냐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량 관련 인간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2년 1월에 보고된 인간이 아닌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임신 중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 음료를 섭취한 경우 쥐 어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지만 태어난 새끼들은 체중과 체지방 비율이 더 높았고 장내 미생물 군집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인공감미료 포함 음료를 매일 마실 경우 당뇨병 및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는 결과 보고도 있었고 인슐린 저항성 관련 연구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제2형 당뇨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는 보고와 반대로 관련이 없었다고 보고하는 등 굉장히 애매모호한 대립되는 결과만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뇨병 환자라면 인공감미료 다이어트 음료는 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한다고 나쁠 건 없으니까요. 2021년 보고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는 더 큰 규모의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이어트, 무설탕, 인공감미료 음료는 당뇨병 합병증인 망막병증과 관련이 있었고 0칼로리 향미료 음료 섭취는 비만과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아스파탐, 사카린, 스크랄로스와 같은 성분의 장기적 섭취는 인지기능 및 뇌 해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른 연구에서도 아스파탐과 같은 인공감미료에 대해 일관된 데이터가 없지만 신경행동 관련 문제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인공감미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과학자와 금지해야 한다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해로운 영향을 주려면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데 식품 첨가물로 저렇게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저런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소량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정신분열증 관련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페닐케톤요증이 있을 경우 아스파탐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되었고 유럽 식품안전국의 경우 하루 40mg, 미국 FDA는 50mg으로 섭취량을 제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중이 60kg이라고 가정한다면 13캔 정도 마실 때 1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 정도 마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겠죠? 정리하자면 최근 들어 다이어트 관련 음료나 식품에 설탕 또는 인공감미료 무첨가 대신 알룰로스, 슈가 알콜, 에리스리톨 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공감미료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성분들, 다이어트 소다 등은 대립되는 연구 결과들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설탕, 제로 칼로리라는 표기가 있을 때는 내가 섭취하는 음료에 어떤 성분이 당을 대체했는지 확인하시고 제품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종종 대립되는 건강 관련 보고가 있는 성분을 평생 섭취하고도 건강했다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생 특정 음료나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도 비만도 없고 당뇨병도 없으셨고 건강 지표가 모두 좋았다와 같은 이야기들이겠죠. 하지만 우리 몸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만이나 당뇨병에 더 취약한 유전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전체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괜찮다는 말이 나에게도 괜찮다는 뜻은 될 수 없으니 0칼로리라는 생각에 안심하고 너무 많이 섭취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죠? 다시 한번 조심한다고 나쁠 것은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